자, 수학화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끝나면 이제 곧 수업 들어가겠구만요. 일단은, 자, 이거 오늘 할 내용도 고등 버전의 경우수에 대한 마찬가지로 좀 재해석하는 단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열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을 고등 버전, 자, NPR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공부하면서 그냥 표기 과정만 좀 새롭게 재학습을 했죠. 문제풀이 복습을 하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 또 풀 겁니다. 근데 풀이 방식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구분만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순열은 줄임말이 순서대로 나열했다의 줄임말이었죠. 우리가 경우에서 처음 공부했을 때 뭘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긴 했지만 진짜 많이 접근했던 것 중에 두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자격이 같은 경우랑 자격이 다른 경우 두 가지 풀이를 많이 썼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계산해봐 라고 했으면 10 곱하기 9지. 근데 그게 고등 버전의 NPR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P2가 됐었잖아. 그게 저번에 공부한 거잖아. 그럼 오늘 하는 조합은 다른 자격의 대표가 아니라 같은 자격의 대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같은 자격의 대표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지? 10명 중에서 개주 대표 2명을 뽑게 되면은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눴었죠. 왜요?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나눴잖아. 그거를 오늘 하는 조합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저번에 한 거는 다른 자격의 대표고 오늘이 한 거는 같은 자격의 대표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도 똑같아. 자, 보자, 그러면. 저번보다 조금 쓸 게 많다. 잘 봐라. 작년에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수업했어. 그래서 오늘도 그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자, 서로 다른. 자, 마찬가지로 전체가 n개인데. 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 뭐 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거든. 그냥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게. 자, 그때 알게 뽑는다 그랬죠? 얘도 알게라고 쓰자. 알게 고르는 것. 자, 생각하기에 앞서서 순서를 따진다 안 따진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 좀 잠깐 해볼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 집합과 명제 때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그 중괄호처럼 생겼던 것 용어가 명칭이 뭐였어? 비순서쌍이라고 불렀다. 근데 내가 그때 순서쌍하고 비순서쌍의 차이를 얘기해 줬었는데 그 얘기 또 할 거야. 자, 뭐가 있었냐면 복습이죠 뭐. 자, 순서쌍은 예를 들어서 1,2라는 좌표와 좌표에 있는 점과 2,1이라는 좌표에 있는 점은 당연히 다른 점이었죠? 자, 그럼 차이가 뭐다? 1하고 2 쓴 것과 거꾸로 2하고 2 쓴 거는 의미 자체가 달랐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불렀고 사건으로 따지면 두 가지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비순서쌍에서는 집합 개념에 썼었던 자, 비순서쌍 경우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2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애시당초 같은 집합이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숫자가 원소일 때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럼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처럼 취급했어. 이게 순서를 고려했다 안 했다의 차이야. 자, 그럼 순서를 고려했다 생각했다는 얘기는 순서쌍의 의미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1, 2든지 2, 1이든지 걔는 똑같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중복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표기법은 어떻게 되냐면 조합이 자, 저번에 순열이 뭐 영어로 펄뮤테이션 뭐 이상한 영어다가 써줬는데 이건 영어 단어 뭔지 알겠니 혹시? 이건 니네도 알 거? 자, 이렇게 불러요. 조합의 수학 영어 단어가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기호가 앞자 C가 되다 보니까 N개에서 R개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C라는 기호를 딱 쓰고 NPR 대신에 N자리 여기다가 쓰고 R자리 여기다가 똑같이 쓰는 거야. 물론 조합일 때는 C라는 기호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표기법은 쉽죠? 자, 그러면 순열 다음에 조합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게 되면은 일단 10 곱하기 9를 계산하잖아. 그럼 거기까지 계산 방식은 뭐야?
다른 자격의 대표 뽑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순열에 대한 계산 방식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조합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 그 단원 순서가 순열 다음에 조합이 사실 나타난 건데, 자 그러면 관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약간의 좀 공식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자 예제 갖다가 하나씩 얘기해 줄게. 봐봐. 간단한 걸로 해보자. 5명 중에 반장, 회장, 서기를 뽑았대. 자, 이거를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을까? 다른 자격의 대표 3명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얘는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야, 순열. 자, 그럼 표기법은 뭐라고 쓰면 돼? 5명 중에서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은 거니까 5P3이라고 쓰면 끝이겠죠. 물론 계산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쓸까? 다른 자격의 대표. 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자, 5명 중에 그냥 개주 대표 3명을 뽑으면 이건 같은 자격이지. 자, 같은 자격의 대표. 자, 오늘 하는 것도 하나도 안 어려워. 했던 거야 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호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5명 중에서 같은 자격이니까 C라고 쓰고 3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순열과 조합의 관계잖아. 그럼 만들어 볼게.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같은 자격의 대표 이렇게 3명인 경우에는 뭘로 나눴었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고등 버전으로 표시를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자, 생각.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5명 중에서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5P3을 계산하게 되면 분자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지. 분자는 1부터 4연수 3까지 곱했으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지. 저번에 했죠? 팩토리얼. 자, 이렇게 기호를 바꿀 수가 있어. 물론 계산하면은 얘는 10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계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NPR 이거 기억나냐? NPR 계승하고 관계 공식 만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바꿨었죠. 기억나니? 기억나니? 자,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따라서 NPR 말고 NCR을 마찬가지로 저 표현을 빌려가지고 체인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봐봐. 분자에 뭐가 왔어? 5P3이었지. C에서 P로 바뀌었잖아. 그럼 C에서 P로 바꾼 걸 분자에다 넣었어? 맞냐?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왔어요? R 자리에 있는 숫자에 팩토리얼이 왔지. 그러면 여기가 R 팩토리얼 이렇게 오겠지. 물론 NPR을 이렇게 바꾸는 공식도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NPR을 몽땅 계승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 N-R 팩토리얼이 분모에 오는 거죠. 그러면 R 팩토리얼에다가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마찬가지로 조합을 계승 표현으로 바꾸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요거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이 쪼르륵 돼요. 문제는 쟤만 알면 끝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또 특징 하나 살펴보자. 자, 저번에 우리 순열 공부하면서 약속 하나 했었다. 자, 이것도 기억하나? 여기에다가 잘 보세요. 이거 복습입니다. R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복습. R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지. 자, 말로 한다. 그럼 n명 중에서 n명 뽑았으니까 무슨 의미였죠? 다 뽑는 거잖아. 그럼 n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인데 그게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바뀌다 보니까 얘랑 약분되면서 0 팩토리얼을 뭘로 약속했어? 1로 약속했죠. 자, 이거 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np0이지. 그럼 R에다가 0 집어넣으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죠? 그럼 다 약분되니까 1이지. 따라서 np0도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다. 이거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암기하자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 기호에서 나타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쟤처럼 똑같이 R에다가 여기에다가 R에다가
n을 집어넣어봤어. 여기다가 넣어봐봐.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n 넣으니까 자 식이 이렇게 되죠.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곱하기 0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걸 그랬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r 팩토리얼 분의 n p n 되는 거지. 맞니? 자 근데 여기에다가 n 여기다가도 n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얘가 n c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냐? 그럼 생각해봐. n p n은 무슨 의미였어? n명 중에서 n명 다 뽑은 거잖아. 그럼 n 팩토리얼이지. 맞니? 그럼 숫자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따라서 NCN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1이 돼. 자, 알겠어요? 요거 하나 일단 암기하셔야 되고요. NCN이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R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어 봐봐. 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똑같습니다. 정해봐, 솔지 마라. 그러면 R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0 팩토리얼 되고 N, P, 0 되는 거 맞냐? 자, 저기 써있다. NP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0 팩토리얼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전체가 1이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R 자리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NC 0 되는 거죠. 따라서 또 외워야 되는 게 NC 0도 1이다. NC에는 1이다. 이거는 좀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약속이야, 약속. 과정이 똑같아. 이거 1 되고 1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약속한 거다? R에다가 N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계산 과정에서 나타난 거였거든. 똑같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게 순열의 수에 대한 성질에서 고등버전으로 재해석하는 계산 과정을 했는데, 자, 이번에 조합단원이니까 제목이 그냥 이래.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책에 좀 독특한 게 있어서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정리를 그냥 하기만 할 거야.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계산 과정은 아니고요.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조합에서는 그냥 조합 입장에서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5명 중에서 아무래도 같은 자격이다 보니까 같은 자격만 얘기해볼게. 근데 지금 쓰는 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공부하면서 이미 느낀 거예요. 그냥 쉬쉬 넘어갔죠. 왜? 문제 풀 때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 두 개를 다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5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니까 5, C, 3인 거 됐죠?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5, C, 2 되는 거 됐죠?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 R 팩토리얼 분의 N, P, R이었잖아. 5, P, 3이었잖아. 이렇게 바꾸겠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자, 위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는 거 문제 없죠? 자, 그럼 계산하면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와. 아래 것도 해보자. 자, R 팩토리얼 분의 5, P, 2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3. 계산했더니 숫자가 똑같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인원을 한 명만 늘려보겠습니다. 6명 중에서. 자, 개주대표 4명을 뽑았다는 거죠. 6명 중에서 개주대표를 2명 뽑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기호는 6C4가 될 것이고 얘는 6C2가 되겠네. 맞나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R 팩토리얼 분의 N P R 이렇게 되겠지.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N P R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431이죠, 분모는. 그 다음에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계산하면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몇 개죠? 이거 계산하면 15죠. 자, 얘도 약분 내는 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얘도 15 나오냐? 5 나오지 않나? 네? 3, 2, 6, 어잉? 5 나오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 안 썼다. 6이 4잖아. 미안해. 그럼 15 맞죠, 그러면? 미안해. 맞아. 내가 잘못 쓴 거야. 자, 그럼 봐봐. 답이 똑같이 나왔다? 이걸 일부러 내가 좀 의도해서 쓴 건데 같아지는 이유가 있어. 계산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이게 대해서 분석을 해줄게.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콤비네이션 기호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잘 보세요. 5C3이었죠. 5C2가 됐죠. 근데 여기 있는 2가 하필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앞에 있는 5에서 뒤에 있는 3을 뺀 게 2다. 여기는 6C4고 6C2가 됐죠. 그럼 생각. 6C4에서 6C2를 바라보면은 여기 있는 2가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 거랑 똑같다. 근데 계산해봤더니 답이 어때요? 두 개가 다 똑같지. 이게 하나의 조합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이거 조금 중요성 자체가 높아요. 왜냐? 계산할 때 되게 편리하고. 그럼 정리해줄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라. 어떤 조합을 계산할 거다. 근데 그냥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데 얘는 너무 심플하니까 그냥 너무 숫자가 작아요.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알이 너무 커. 숫자가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써주긴 하겠지만 100, C, 98 이런 게 나왔죠.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분모에 뭐가 와? 98 팩토리얼이 오지. 그럼 98부터 1까지 다 곱할 거야? 좀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뒤에 있는 알이 상식 밖으로 너무 크면은 그때 위에 썼던 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가 얘에서 얘 뺀 거라 그랬지. 여기 있는 이가 여기에서 이거 뺀 거라 그랬지. 그럼 생각.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뒤에 있는 알이 너무 크면은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 거 갖다가 대신 계산해도 된다는 게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야. 자, 그럼 느껴보자. 방금 말한 거야. 100, C, 98 계산해보고 싶대. 그러면 98 팩토리얼분의 100, P, 98이잖아. 계속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저기에서 쓴 거에 따르면 어떻게 바꾼다? 100 쓰고 나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뺀 거를 뒤에다가 쓰겠다. 공식이다. 무조건 돼. 자, 그러면은 이 팩토리얼분의 N, P, R이니까 얘가 훨씬 편하잖아. 100 곱하기 99 나누는 게 2잖아.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럼 느낀 게 이거다. 뒤에 있는 R이 너무 커. 계산하기가 번잡해. 얘처럼. 그럴 때에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훨씬 편리하다. 이따가 문제 풀 때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해보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자, 몇 개 좀 연습해보려고. 지금까지 쓴 거를 이용해서 풀려고 그러는데 자, 내가 지금 한 거는 그냥 예제 갖다가 간접 증명을 해준 거다. 두 문제 갖고 그냥 얘들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좀 뜨뜻미지근한 설명을 한 건데 다분히 수학적인 증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증명 문제 자체가 문제 풀이고 나와. 야, 결론이 뭐야? 내가 지금 증명해준, 간접 증명해준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를 수학식으로 그냥 한번 설명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NC, N-R을 아까 말한 조합기호 바꾸는 공식을 쓰게 되면 자, 아까 공식 이거였어. 자, 이거 쓰지 마. R 팩토리얼인데 N, P, R 이거였죠. 아까 바꿨던 거. 그럼 이거를 이 모양으로 똑같이 한번 체인지 해볼게. 잘 들어라, 동해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요? N-R이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돼요? N, P, N-R 되는 거 맞아요? 근데
NPR 자체가 바꾸는 게 공식이 저번 시간에 한 게 뭐였죠?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였죠? 그럼 얘를 이 모양으로 또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분모에는 얘를 잡아 뺐어. NPR, 자, NP, N-R을 이 모양으로 또 바꿔. 그럼 어떻게 돼? N 팩토리얼, 분자에 가고. 이건 의미가 뭐야?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의 팩토리얼이잖아. 마이너스 R. 그렇죠. 그러면 N 마이너스 N, 자, 가로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 맞추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직접 이게 진짜 증명이야. 저거는 그냥 문제 갖다가 대충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n이 날아가잖아. r 팩토리얼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식을 다 쓰게 되면은 r 팩토리얼 계산한 걸 먼저 앞에다가 잡아 빼고 n 괄호 열고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이거 아까 본 거죠? 이거 가리면 뭐예요? npr이지? 맞냐? npr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헷갈려? 표시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pr이잖아. 자, 그럼 분수 모양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n시장이죠. 별로. 처음과 끝이 어때? 같아졌어. 저게 빨간색 증명하는 원래 증명 과정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원래 증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예제 2개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한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아, 결론! 빨간색 2개 같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지?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저게 좀 생소하지. 이거 바꾸는 거 아직 좀 헷갈리지 않냐? 이렇게 바꾸는 게? 아직은 좀 능수능란하게 잘 안 될 거야. 근데 여러 번 풀어봐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 것도 책에 없는 문제인데요.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 NPR 들어가는 기호 갖다가 같이 방정식 푸는 문제 몇 개 했었잖아요. 얘도 그거 좀 해보려고 해. 이거 우리 책에 나중에 기본 다지기 풀다 보면은 나올 거야. 그리고 오늘 내준 이거 아까 순열 기본 다지기였잖아. 거기에 내가 개념 때 풀어줬던 예제 문제 그 방정식 비스마리하게 풀었던 거 여기 있어요. 숫자는 같진 않지만 풀이 방식이 똑같아. 자, 그럼 간단한 건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n값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어. 자, 그냥 다분하게 원리적으로 푸는 건 이거야. 쟤를 다 순열로 체인지 해보려. 이렇게 되지. 분모는 5팩토리얼이고 분자는 3팩토리얼이고 분자가 어떻게 돼? NP5잖아. NP5잖아. 자, 얘는 NP3이잖아. 맞죠? 자, 익숙해져야 된다, 얘들아. 자, 그럼 이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럼 암산. 양변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날라가요. 맞죠? 그럼 여기에는 분모에 5 곱하기 4만 남아요. 이해됐죠? 그거를 좌변으로, 무변으로 넘길게. 그 다음에 NP5를 그냥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명 중에 5명 뽑은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이렇게 쓰는 거 맞지? np3은 뭐예요? n명 중에 3명 뽑은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됐어요. 이거 증명해줬죠 그때? 빨간색으로 쓰는 거. 자, 그랬을 때 얘가 아까 여기 얼마였어? 5 곱하기 4가 살아있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넘겨버려야겠다. 그럼 자, 식을 써서 푸는 게 그냥 원칙이야. 자, 그럼 저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n 약분해도 되나요? n 약분해도 되니? 자, 이거 풀 때 내가 맨 처음에 뭐부터 따지라 했어? n의 범위 먼저 따지라 했죠? n이 1또는 2가 올 수 있나? 1또는 한 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아? 말도 안 되지. 2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아? 말도 안 되지. 4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5명 뽑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n의 범위는 일단 아무리 작아도 5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거 범위 체크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했던 얘기죠. 자, n은 절대로 1, 2, 3, 4가 안 돼. 그 말은
0 아니고 0 아니고 0 아니고 0 아니고 얘까지 0이 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럼 얘도 다 0이 아니야. 따라서 뭐가 되냐면 약분이 n부터 n-2까지가 몽땅 다 약분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2차 방정식 스타일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는 거야. n제곱 마이너스 7n. 자, 이거 12고 이거 넘어가니까 여기 20만 남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8이냐? 맞잖아. 플러스 12. 아 플러스 플러스 12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 맞죠? 8도는 마이너스. 그렇죠. n은 8초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아까 말한 대로 n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답으로서 적절한 건 얘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게 그냥 무난하게 푸는 방식이고,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바꾸는 거 공부한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좀 크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랑 같다 그랬잖아. 자, 이거 어떻게 바꾸냐? n, c, o를 공식에 의해서 n, c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해도 된단 말이야. 아까 배운 거, 아까 내가 증명해준 요 공식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쪽의 식에 있는 뭐랑 같냐면 n, c, 3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가 같대.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같으면 돼요?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는 숫자 두 개가 그냥 같으면 되죠. 맞냐? 그럼 n이 얼마야? 8이지.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개 다 할 줄 아는 걸 추천합니다, 당연히. 자, 하나 더 해보자. 이 풀이는 좀 이런 방정식 6풀 때는 제한적이야. 알겠죠? 위에 게 더 중요해요. 자, 로그 풀 때는 사실 1번 방식으로만 하는 게 좀 적절해. 자, 똑같아. NPR 안 쓰고 바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꿔. NPR 안 쓴다. 분모는 200팩토리얼이고 분자는 n 플러스 2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지. 그러면 n 곱하기 n-1 구조가 돼야 되니까 n-1을 시켜버리는 이거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얘는 2팩토리얼 되네. 얘도 2팩토리얼 되네. n-1 p이야. 그럼 n-1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씩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숫자는 여기에서 1 뺀 거. n-2가 되겠지. 됐나? 그럼 얘는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지. 하나 보니까 분모가 2팩토리얼이랑 똑같아요. 그럼 약분 된다, 약분 된다. 자, 그럼 분자에 있는 식만 쪼로록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좀 생략하자, 중간 과정. 다 전개해가지고 얘들아 동료한끼리 계산 다 하시면 돼. 2차식이니까 계산 별로 안 해요. 계산하면 뭐만 남냐면 n 제곱 마이너스 7n은 0 이거만 남아요. 계산하면 좀 뺐어 중간에. 자, 그럼 n으로 묶이니까 0 또는 7이죠. 자, 그럼 얘도 범위 체크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여기 딸려있는 2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그럼 공통 범위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 n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1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도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공통 범위 뭐예요? n 3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통 범위죠? 그럼 그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범위 되죠. 이해됐지? 자, 어디 보면 다음 문제 해보자. 여기 쓰면서 보면 안 돼.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봐야 돼. 집에 또 봐.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사실요 좀 쓰는 게 너무 벅차면 얘들아 난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하고 있어. 사실은 얘 쓰는 거 보면서.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쓰는 게 좀 이해되는 거가 방해될 정도로 벅차면 그냥 아까 선생님이 말한 방식대로 공부를 해. 오늘 거부터는 그냥 미리 한다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쓰지 마. 그냥 나만 봐. 그럼 내가 뭐 안 들려주냐? 다 올려주잖아. 아무리 늦어도 12시에 올려요. 그럼 그때 뭐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잠을 안 자시면 그냥 오늘 쓰는 거야. 숙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얘기. 자, 아까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 내가 괄호 1번 써줬나 모르겠네. 자, 괄호 2번 쓰세요. 아까 메모 박스 4번에 괄호 1번 내가 혹시라도 안 썼으면 좀 써놔라. 알았죠? 자, 책에 나오는 거인데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특징만 분석해 줄게. 다 5명이 있어. 세 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고 싶대. 그럼 당연히 5C 3이죠. 그치? 답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세 명의 같은 자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A라는 애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3명의 자리가 있다 쳐보자. 그럼 A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A가 여기에 뽑힐 수도 있겠지만 안 뽑힐 수도 있죠. A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2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A가 아예 없는 케이스. 그럼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위에 거 뭐라 했어? A가 무조건 자리 하나 차지한 거지. 이런 거 많이 풀어봤다 우리? 3명 같은 자격에 대해 3명 뽑는데 뭐 철수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에서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문제야. 그 문제. 자, 그러면 식세형은 어떻게 되겠어? 3명 중에서 A가 이미 자리 차지했으니까 남은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에 대해 2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고등 버전으로 써보자. 4명 중에서 같은 자격 2명 뽑는 거니까 4C라고 쓰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A가 절대로 뽑히면 안 되는 거잖아. 뭐라고요? A가 절대로 뽑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5명이 아니라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계산할 것도 없이 이거 2개 더한 게 내가 계산하고자 했었던 5C3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2개를 더한 게 뭐랑 같아? 5C3하고 반드시 같아. 계산해보면. 그래서 책에 나온 게 이거 2개 더한 것과 같아요 라는 거를 나름 공식화해서 좀 써놨어. 다른 책에도 있어. 있는데 크게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번거로워. NCR을 계산하고 싶대. 그러면 잘 봐라. 얘부터 봐라. 5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1이 작지. 전체 n명 중에서 1이잖아. 그러면 n-1 C 되는 거고 2는 어때? NC R 중에 R보다 1이 작죠. 그럼 R-1이 플러스 아래 거 보세요. 얘도 전체 인원 중에 1이 작죠. 그럼 N-1이야. C 되는 거고 여기 있는 3은 뽑아야 되는 인원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R이에요. 자, 요게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책에 이렇게 써있어. 크게 중요하진 않아.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냥 이거 공식화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자,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도 책에 있는 거를 몽땅 풀 겁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푸는 것도 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보아라. 자,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같은 자격의 대표 4명을 10명 중에 뽑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4명 중에서 남자 2명하고 여자 2명이 뽑혀야 돼.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 비슷한 거 했어요. 야, 그럼 간단해. 4자리잖아. 2자리는 남자, 2자리는 여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 6명 중에서 대표 2명 뽑고 혹시 여자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땡이지. 쉽지. 그래서 남자 6명 중에 같은 자리의 대표 2명 뽑아.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더하기냐? 곱하기 아니냐? 더하기 왜냐면 연달아 같이 발생하잖아. 곱하기 자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걸 되는 거지. 간단하죠? 자, 계산은 그냥 다 해줄게요. 오늘. 15 곱하기 6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런 멘트 많이 봤다. 우리 경우에 풀 때 적어도라는 멘트. 여자위원이 뽑혀야 된대.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있으면 어떻게 했어? 전체 사건에서 얘와 반대되는 사건을 뺐죠. 기억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다. 일단 전체 사건은 그냥 10명 중에서 4명 같은 자기 뽑는 거니까 10, 14 하면 되겠지. 이게 전체 사건이야. 거기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자위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남자만 뽑는 거 빼면 되잖아. 그럼 남자 중에 4명 뽑은 거니까 64 빼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210 나오고 요거 15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195 나옵니다. 계산하는 건 집에서 오늘 숙제하면서 연습하셔야 돼.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해석해보죠. 4명을 뽑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무조건 뽑혀야 되는데 분석하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봐. 성별이 어쨌든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 근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반드시 뽑혀야 된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섞인 거잖아. 자, 혼성됐다고 써보자. 혼성된 경우를 물어보는 거지. 맞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남녀가 섞여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를 물어본 건데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려면 몇 가지나 얘기해 보면 남자 하나, 여자 셋, 남자 둘, 여자 둘, 여자 셋, 남자 하나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 방금 말한 것들을 각각 계산하려면 조금 귀찮아.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혼성된 경우에 반대 사건을 빼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럼 혼성된 경우에 자, 여기서 원하는 거야 반대 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혼성이 안 된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혼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남자만 있는 경우랑 여자만 있는 경우가 안 섞인 거잖아. 그래서 얘도 전체 사건에서 빼겠다. 자, 그럼 10시사가 전체죠? 그러면 남자만 있는 건 남자 중에서 다 뽑는 거지? 여자 중에서 4명 뽑는 거가 여자끼리만 있는 거지? 4시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중간 과정을 계산 안 해줬는데 자, 미리 좀 얘기 좀 하면은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때 뭐가 좋아? 6시사를 아까 말한 공식에 따르면 뒤에 있는 숫자가 좀 크면 보통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의 반 나눈 숫자보다 큰 경우라고 써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6, C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2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6C4 어떻게 바꿔? 6C2로 바꿔. 됐니? 그럼 얘는 반 나눈 거보다 크잖아. 뒤에 딸려있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니까 이것만 바꾸면 4, C, 0이 되지. 아까 NC0 얼마였어? 1이었지? 1이야.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된단 말이야. 다 돼.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00 얼마냐? 94냐? 194냐?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94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자, 바꾸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써요. 자, 해보니까 저번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 많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하든지 그게 아니면 했던 방식인데 그냥 고등 버전으로 표기만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만 연습하고 있죠. 자, 얘도 했다.
다 퍼왔어. 니네 풀었던 거야. 니네가 2학기 때 했던 거야. 자, 12개 팀이, 자, 우리 내신 교재에 있었던 건 한 번씩 경기하는 거였는데 내가 그냥 숫자를 3번으로 바꿨어. 리그예요, 리그. 경기할 때 전체 경기 수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석현아 다수는 여기 가운데 한번 눌러라. 제가요? 아까 하다가 내 영상도 날라갔다. 눌러준 사람 없으니까 이게 힘드네. 개념은 날라가면 안 돼서 한 번만 해줘. 네. 살짝 눌러야 돼. 삼각대가 한쪽 다리가 애매하게 걸쳐 있어. 이게 잘못 누르면 팍 넘어질 수가 있어. 다 쓰면 눌러. 또 하시면 제가 먹어야 돼요? 살짝 누르면 됐어. 아니죠. 가운데. 가운데? 여기쯤. 됐어요? 됐어요. 자, 합시다. 자, 일단 한 번씩만 경기하는 걸 우리가 보통 리그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지? 유럽 리그는 이렇게 안 하지? 같은 팀하고 여러 번 붙지 않네? 그렇죠? 계속 할 거죠. EPL. 몇 번 붙냐? 난 아까 관심이 없어서. 몇 경기씩 해? 한 팀하고? 전문가잖아. 두세 번씩 해요? 그래요. 얘 프리미어 리그야 그러면. 알겠지? 자, 그럼 보아라. 나 축구 관심이 없어서 몰라. 추가할 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리그야, 리그. 그럼 일단 따지는 게 그래. 광고에 이렇게 나왔어. A팀하고 B팀이 붙는데. 그러면 A팀하고 B팀이 붙으나 B팀하고 A팀이 붙으나 관람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랑 B가 붙어요라는 사실이 중복되지. 그래서 이것도 조합이야. 2학년 때 했던 거야 이게 사실. 같은 자격의 대표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경기할 두 팀을 12팀 중에서 뽑아. 자, 근데 같은 자격이라고 했지. 그래서 12, C2가 되는 거야. 알겠냐? P가 아니야. 중복돼요. 3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한 건 일단 경기할 두 팀을 뽑아야 경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리그처럼 평소처럼 그냥 한 번씩만 만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특정 팀하고 3번 붙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기 팀을 제외한 다른 팀하고 한 번씩 경기하는 걸로 계산한 거고 한 팀하고 3번씩 경기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이런 행위가 총 몇 번 벌어지겠어요? 3번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만 곱하면 돼요. 네,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리그전 계산하는 게 조합이랑 똑같다. 같은 자리의 대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66 곱하기 3이에요. 98년.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정 문제를 풀 때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냐면 이 문제가 얘들아 어떤 사건하고 어떤 경우 푸는 거랑 문제 풀이가 완전 똑같아.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야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리그전은 한 경기만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것과 같다. 그거를 딱 이해해서 푸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야, 악수하는 것도 있지 않았냐? 사람이 서로 한 번씩만 악수했대. 근데 몇 번 악수했냐면 야무야 집중 좀 해라. 딴짓하지 말고. 자, 악수했는데 횟수가 1275회를 했대요. n값 찾아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행위가 뭐랑 똑같을까? A랑 B가 악수를 했어. A가 B에 손을 내밀면 악수한 거죠. B가 A한테 손 내밀면 악수한 거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A랑 B가 악수했다는 사실이 중복되죠. 악수 한 회 한 거잖아. 이거 자체가. 따라서 이렇게 섞어놓는 거, 이렇게 섞어놓는 게 중복되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지 또 기억하니? 이따가 도형 문제 풀 때 할 건데 어떤 다각형이 있었을 때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의 대각선 그거나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 대각선 그거나 중복되지. 그래서 악수하는 행위와 다각형에서 대각선 그는 행위가 똑같은 의미였어. 결론. 악수 한 번 할 때 하는 게 행위가 뭐랑 똑같냐? 악수하는 사람 2명을 뽑는데 그 2명이 같은 자리. 중복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N명 중에서 한 번씩 악수한다고 했으니까 N명 중에서 악수하는 같은 자격의 대표를 몇 명 뽑는 거냐면 2명 뽑는 거. 이거 빨리 판단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어려웠단 말이야. 기억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이죠? 2분의 n 곱하기 n-1이죠? 자, 그거 계산한 게 1275회가 나왔다니까. 자, 됐니? 자,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넘겨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계산해줄게. 계산하면 51이 나와. 됐니? 이거 내신 교재 있었어. 기억 안 나죠? 자, 얘는 어디서 파왔냐면 센 C단계 문제. 얘 확률에 있었는데 내가 경우의 수 버전으로 좀 바꿨어요. 자, 독특한 게 중복 사용이 된대.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들고 싶대.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그래서 100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A고 10의 자리가 뭐 B고 1의 자리가 C 이런 식으로 일단 쳐보자. 그랬을 때 뭐를 좀 만족해야 되냐면 셀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여기 내가 하나 더 붙였어요.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라고 했어요. 조금 어렵죠? 이런 거 거의 안 해봤거든. 자, 생각하자. 천천히 할게. 얘들아, 니네 이거 기호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작거나 같다라고 불렀지. 그러면 작은 경우랑 같아도 되는 경우를 합쳐서 표현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따로따로 쪼개서 분석하는 게 다 그래. 그럼 얘도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거를 샥 지워. 지우고 두 가지로 쪼개서 분석해. 같은 경우랑 작은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노란색 두 줄을 따로 나눠서 분석해요. 자, 그 중에서 중학교 문제집에 있었던 건 위에 줄이 있어요. 자, 해보자. 이것도 했던 거야. 니네 했어. 생각해봐. 중복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1 뽑고 1 뽑고 1 뽑아도 되죠? 근데 문제는 같은 숫자를 뽑게 되면 이런 대성관계가 절대로 안 나타나지.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 하나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누군가 하나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중복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좀 벗어나야 돼. 여기까지 문제 없나? 그 다음에 숫자를 뽑아서 쳐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무작위로 3개를 뽑았더니 손을 펴봤더니 2 뽑고 3 뽑고 1 뽑았다 쳐봐. 그럼 231을 만들었어. 그럼 위에 거 만족해야 하네. 못하죠. 100의 자리가 제일 작고 다음 순으로 커져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2, 3을 조합으로 뽑았을 때 2, 3을 조합순으로 뽑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있을까? 2, 3, 1 조합으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있을까?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2, 3, 1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지. 6가지. 그렇죠. 그래서 300불이야. 자, 조합이라고 쓸게요. 저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헷갈리네. 구성이라고 하죠. 조합이라고 하면 헷갈리네.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설명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기호만 다른 거죠. 300불이라는 근데 6가지잖아. 6가지 중에서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는 케이스가 뭐밖에 없냐면 첫 번째 숫자가 1이고 두 번째 숫자가 2고 세 번째 숫자가 3일 때 밖에 안 되지. 6개 중에 뭐만 돼요? 한 개밖에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거야. 6개 중에서 되는 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6개가 다 안 돼. 하나만 돼. 그럼 마치 6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어. 무슨 행위하는 거랑 똑같냐면 얘를 6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지. 다 안 돼. 하나만 돼. 그럼 이게 이 케이스만 돼. 다른 숫자,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뽑았을 때 모든 사건들이 6개씩 생겨. 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건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인 거야.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나누기 이걸 해야 돼. 자, 근데 우리 경우에서 계산했을 때 나누기를 하는 경우는 같은 자리일 때밖에 없었어요. 그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자, 그러면 나누기 이건 뭐라고 하면 이쁘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잖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때가 언제 나눴어? 같은 자기의 대표 3명이 되었지. 나누기 중학교 2학년 버전이잖아. 이거. 자, 따라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건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뽑은 3개를 뽑힌 3명이라고 합시다. 뽑힌 3명이 같은 자기를 때렸지. 그때 아니면 나누기 구를 안 했거든. 정해봐. 나누기 3을 나누기 미안하. 나누기 3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 나누는 게 없었단 말이야. 자, 따라서 전체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전체 6명 중에서 같은 자기의 대표 몇 명 뽑아요? 3명 뽑는 거랑 같단 말이야. 따라서 6시 3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숫자 보니까 6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돼. 6개가 하나가 됐어. 뭘로 나눴다? 6으로 나눴다. 근데 그게 3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나누기 하는 케이스는 같은 자기일 때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가 같은 자기일 때였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6시 3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계산하면 20 나와. 자, 이제 위에 거 하나 풀었어. 두 번째. 여기서 몇 발이 나가? 분모를 하나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분석해보자. 야, 이거 굳이 따지면 부등식 풀었을 때 우리 연립부등식 같은 거 풀었을 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x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그럼 무슨 의미야 그게? 얘보단 크면서 얘보단 작은 숫자들은 다 돼라는 뜻이었지. 그럼 생각할 때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관계 하나 생각하고 이 관계 하나 생각하고 두 관계 생각하지 않냐?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이 관계를 하나 생각해. 이 관계도 한번 생각해. 그 중에 얘 먼저 한번 생각해봐봐. 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B랑 C 중에 누군가 하나는 커야 돼. 그럼 같은 숫자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숫자는 대소관계가 같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다른 숫자 2개 뽑았을 때 B보다는 C가 커야 돼. 그럼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같은 거 뽑으면 안 된다 했잖아. 위에 거를 지금 비교하면서 유추해봐. 아까는 3개가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지려면 어디 갔어요? 같은 자리에 대표 3명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생각하지 않고 뒤에 거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B랑 C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려면 얘도 뭐야? 숫자를 대 예를 들어줄까요? 1 뽑고 2를 뽑았으면 B보다 C가 크죠. 똑같은 조합으로 뽑았는데 2를 뽑고 1을 뽑으면 앞에 게 더 커버리니까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뽑은 조합은 총 2가지 사건이지만 되는 건 하나만 되지. 그럼 얘도 똑같지. 2개 중에 하나만 돼. 그래서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지. 같은 자기의 대표 중에서 2로 나누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어? 같은 자기의 대표 2명이 되었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계산하는 건 같은 자기의 대표 2명 뽑는 거야. 자, 뽑힌 2명이 같은 자기인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6C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뒤에 거 계산한 거 이제 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랑 B랑 같아야 되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쓰는, 자, 이거 계산하면은, 자, 얼마냐? 6 곱하기, 우리가 15개다, 이거.
15가지 사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방금 쓴 숫자 B가 1이고 C가 2면은 대소관계 만족하지. 그럼 여기에서 15가지 중에 하나 썼어요. 근데 얘까지 따져야 되잖아. 그럼 A랑 B랑 같대. 그럼 생각. 얘랑 같은 숫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 1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면 같은 사건은 안 생기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2가 왔으면 2가 오고 3이 왔으면 3이 오고 4가 왔으면 4가 오고 땡땡땡 6이 왔으면 6밖에 못 오지. 그럼 사건의 개수가 변이 안 되네. 안 변하지. 그래서 답이 그냥 그거야. 굳이 따지면 7하고요. 자,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계산하면 15가지야. 자, 그럼 답은 1번하고 2번을 더 해야겠죠? 35가지가 된다고. 자, 됐죠? 조금 어렵지? 자, 다음.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이번엔 중복해서 뽑는 게 안 된대. 했을 때 정해봐 정신 좀 차리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니. 자,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합이에요. 곱이 아니에요. 분석해보자. 이것도. 뭐가 있을까?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건 두 개 뽑았잖아요. 두 숫자가 다 3의 배수면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지. 맞죠? 자, 그래서 뽑은 숫자를 지금 식을 쓰기 위해서 뽑은 숫자 두 개를 각각 x, y 뽑았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뽑은 x도 3의 배수고 두 번째 뽑은 y도 3의 배수인 경우는 더하면 3의 배수야. 확인도 가능할 수 있어. 어떻게? 3의 배수면 3을 손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3 곱하기 a라고 써볼게. 얘도 3 하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더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3을 웃기죠. 자, 그래서 3 가로 열고 a 플러스 b다 보니까 더한 숫자가 3을 손인수로 갖고 있죠. 그럼 무조건 뭐다? 3의 배수.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 뽑았는데 둘 다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전체 15개인데 그 중에서 뭐만 뽑아야 돼? 3의 배수만 뽑아야 돼. 야, 1부터 15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럼 5개의 3의 배수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써줄게. 따라서 5개의 3의 배수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맞냐? 자, 그러면 계산하면 5, C, 2가 되겠지. 2개 뽑는 거야. 자, 그럼 10이다. 계산하면. 이해됐어요? 자, 근데 하나 또 있어. 3의 배수가 아닌 것끼리 더해도 3의 배수가 돼. 어떻게? 야, 위에 써있는 3A랑 3B는 굳이 따지면 3으로 나누면 떨어지죠. 그럼 위에 있는 두 숫자는 굳이 표현을 하면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0이 아닌 애들끼리 더했을 때 언제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야. 두 번째 숫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야. 그럼 나머지끼리 더하면 3이 되잖아요. 그럼 걔는 또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은 3a 플러스 3b 플러스 3이 돼버리다 보니까 몽땅 다 3으로 묶인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도 뭐라고 불러? 3의 배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한글로 따로 안 쓴다. 얘는 나머지가 1이고 얘는 나머지가 2인에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1인에 하나 뽑고 2인에 하나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식 쓰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가 1 인수 와 나머지가 자 2 인수를 뽑으면 된다. 자, 그럼 나머지가 1인 게 뭐 있냐? 1, 4, 7, 10, 13. 5개죠?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 하나 뽑는 거야. 이거 X 자체 하나. 그럼 5C이지. 5개.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수도 계산해보면 5개야. 자, 따라서 5C1이야. 자, 더해요, 곱해요? 같이 뽑았으니까 곱해야 되겠죠. 5C를 계산하면 5 나오고요. 얘도 5 나와요. 계산하면 25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개를 더한 35가 답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다. 자, 과학 기억을 떠올려보자. 봐봐. 같은 가격으로 점이 6개가 찍혀있어. 했던 거야. 자, 3가지를 물어봤어. 아, 2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선분을 긋고 싶어. 선분은 점하고 점 2개 이어야 되잖아. 그럼 생각?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점이 총 몇 개 있죠? 6개 있죠. 비교할 게 있어. 선분하고 직선하고 차이점이 있어. 자, 선분은 아까 미리 얘기했는데 아무거나 2점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면 생각? 예를 들어서 2점하고 2점을 연결했으면 6개의 점 중에서 연결할 2점을 뽑은 거지. 말로 할 게 식으로 안 쓰고, 글씨 안 쓰고. 그러면 6개의 점 중에서 선분을 잇고 싶은 2점을 컨택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NCR을 써야 될까? NPR을 써야 될까? NPR. 응? 자, 생각해봐. 이렇게 이은 거랑 이렇게 이은 거랑 같아 달라? 같잖아. 중복되죠? 그래서 NCR 알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6개 중에 누구 뽑아?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은 거랑 똑같은 거야. 중복돼, 선분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5개. 야, 근데 직접 세봐도 돼, 얘는. 왜 그런지 알겠냐? 점이 몇 개 없거든. 세봐. 2개, 2개, 4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뭐 있어? 11개가 있었지? 12개? 13개. 뭐 안 됐어요? 14개, 15개 있잖아. 15개야, 답이. 알겠어?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알겠냐? 서론 보는 표정 짓지 말라고, 이것들아. 직접 세봐도 15개인 게 나와. 같은 자격이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당한 두 사람이 같은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얘네들이 굳이 따지면 꼭지점 같은 애들이잖아.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같은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좀 지울게. 다시 하자. 자, 이번엔 직선이에요. 생각. 얘는 뭐가 중복될까? 야, 봐라. 봐라. 이 세 점하고 이 세 점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각을 떨어져 있다 했지?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이은 직선과 이렇게 두 점 이은 직선과 이렇게 두 점 이은 직선과 다 겹치지.
이 라인에 있는 직선과 다 겹치지. 겹치는 게 선분보다 더 많아져.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계산해야 돼. 아랫줄에 있는 세 녀석도 똑같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사건에서 겹치는 거를 다 빼줘요. 자, 그럼 일단 그냥 서로 다른 직선을 연결하려면 무조건 두 점을 뽑아야 돼. 그럼 얘랑 똑같아. 6개 중에서 두 점의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아. 근데 여기에서 중복된 걸 빼야 되는데 뭐가 중복된다고 했어? 위에 있는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고르면 무조건 이 라인에 있는 직선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세 점 중에서 두 점 고르는 행위는 다 겹쳐. 그래서 세 점 중에서 두 점 고르는 걸 빼. 그게 어디도 있어요. 아래쪽에도 있죠. 따라서 곱하기 2한 거를 빼. 같은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똑같다고 생기는 게. 이해됐니? 이거 31이라서 3이야 계산하면. 알겠어? 자 계산하면 그러면 6을 뺐어. 15개 중에 6 뺐어. 빼기 안 됐구나. 자 근데 뭐 하나 안 했냐? 내가 말한 31을 뺐다는 얘기는 뭐를 뺀 거냐면 이쪽 동네에 생기는 직선을 다 뺀 거잖아. 근데 실제로 직선이 몇 개 생겨요? 하나는 생기잖아. 아래도 하나는 생기잖아. 다 빼버려. 너무 심하게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억지로 뺀 두 개를 보정해줘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이거. 알겠죠? 계산하면 뭐 나와? 11개. 자, 점의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겁니다. 자, 얘도 같은 간격으로 찍혀 있어요. 12개 찍을 거야. 비율이 안 맞게 찍긴 했다. 자, 무시하고 보자. 했을 때 자, 이번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선분은 안 하겠다고. 선분은 똑같아. 점이 총 몇 개야? 4, 4, 16개구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점을 너무 많이 찍었네요. 죄송해요. 자, 이걸 하자. 미안해. 자, 이렇게 할게.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분을 물어봤으면 점이 총 12개죠? 그럼 12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자격이 될 때 2명 뽑는 거 계산하면 끝이야. 너무 쉬워서 안 해. 이거부터 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 어떨 때 중복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얘처럼 할 거예요. 그냥 중복되든지 말든지 전체 사건에서 중복되는 애들 다 빼버릴 거야. 자, 그럼 세영아. 일단, 점 12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물론 같은 자격이라고 했어. 그럼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어떻게 중복되냐면, 다 색깔 구분해줄게. 잘 봐. 이번엔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몽땅 다 아무거나 2점 고르면 다 겹치는 직선 돼버리죠?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여기 중에서 2점씩 골라서 직선 만들면 다 겹치죠? 그래서 다 빼버리겠다.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 요것만 봤을 때 4개 중에 2개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 근데 그게 총 3그룹에서 생기지. 곱하기 3한 걸 빼버려. 근데 모두 있냐면 유라인의 애들도 3점 중에서 아무거나 2점 고르면 다 겹치잖아. 얘도 겹치고 얘도 겹치고 얘도 겹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3점 중에서 2점 고른 거를 다 빼야 돼. 몇 그룹에서 생겨? 4그룹에서 생겨. 그럼 곱하기 4한 걸 빼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근데 또 있어. 어떻게 그으면 또 중복될까? 자, 이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 했잖아. 이거 딱 지금 생각해내야 돼, 얘들아. 이거 내가 그냥 말해주면 재미없어. 어떻게 그으면 또 겹쳐, 직선들? 그렇죠. 대각선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3점 중에서 2점 고르면 다 겹치지. 얘도 겹치지. 근데 반대쪽 대각선 무시하면 안 되잖아. 얘네들 3개 중에 2개 골라도 겹쳐.
얘네 3개 중에 2개 골라도 겹쳐. 그럼 총 4그룹에서 또 벌어지네. 그래서 3점 중에서 2개를 고른 거를 또 빼는데 많이 빼죠. 자, 녹색이 총 몇 집단이 생겼다? 4개의 집단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얘도 빼. 알겠어요? 문제 없지? 딴 거는 겹치는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게 주황색 숫자로 고정해줬잖아. 여기서 뺀 게 다 뭐야? 노란색에 생기는 거 다 빼고 빨간색에서 생기는 거 다 빼고 녹색에서 생기는 거 다 빼버렸죠? 쓸데없이 다 빼버렸잖아. 보정을 몇 개만큼 해줘? 3개 보정해주고 4개 보정해주고 또 4개 보정해줘야지. 총 몇 개야? 11개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12까지 해줘야 돼. 됐어요? 자, 계산하면 35개 나오고. 자, 제목에 삼각형이 있었는데 지금 삼각형을 안 했잖아. 삼각형도 해보자. 그냥마다 끝나겠는데. 아니에요. 시간 남아요. 자, 이게 1번이었고, 자, 2번 여기다 쓸게.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있는 거야. 자, 삼각형도 똑같습니다. 겹치는 게 있다면 빼버리시되 일단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3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체 점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힌 3개의 꼭지점은 다 권한이 어때? 삼각형의 꼭지점이라는 사실 자체가 권한이 똑같아. 그래서 같은 자기의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안 생길 때가 있다는 얘기지. 언제 안 생기냐? 색깔 부분 이미 해놨어. 해봐라. 노란색 라인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점 올라가.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지? 안 생기지. 빨간색 라인에 있는 3점 중에 3점 올라가.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지. 다 빼야 돼. 녹색 라인에 있는 3점 중에서 두세 점 올라가. 삼각형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얘처럼 빼주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계산하자. 저쪽에 있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에서 빼버리면 4점 중에서 3점의 같은 자격의 대표 뽑는 거죠. 그럼 이거죠. 총 몇 군데에 생겨? 3그룹에 생기지. 빼버려.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은 3점 중에서 3점 고르는 거지. 몇 그룹에 생겨? 총 4그룹에 생기지. 빼버려. 녹색도 3점 중에서 3점 고르는 거지. 몇 그룹에 생겨요? 4그룹에서 총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빼요. 자, 근데 직선일 때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보정해줄 게 없죠. 왜요? 애초부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얘는 생기는 게 다 뺐잖아. 하나씩은 다 생겼는데 다 빼버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정해줬잖아.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애초부터 안 생기니까 다 제거시켜버려야 된다. 알겠어요? 그냥 이거 답이야. 알겠냐? 계산하면 200 나와. 야, 계산을 니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숙제 있어. 알겠지? 자,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내신 교재 문제야. 3개도 있어요. 자, 이거 좀 쓰자. 이거 지울 테니까 이거 좀 쓰세요. 빨리. 다 썼니? 다음 썼어? 지울게. 요거만 지울게. 자, 이것도 간격이 똑같게끔 떨어져 있는 직선들, 선분들이에요. 다음에 약간의 대각선으로 그릴 건데, 봐. 요게 간격이 이렇게가 다 간격이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짧겠다. 자, 그래서 간격이 다 똑같아요.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냐?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좀 많았죠? 이런 거. 여기 중에서 뭐 선분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와 있었는데 선 치단계 문제가 있거든. 했을 때 여기 중에서 4개의 선분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일단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로줄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세로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가로 중에서 2개를 뽑고 세로 중에서 2개 뽑았어야 되지. 기억나니? 그래서 4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는데 얘도 중복, 자 그거야. 자격이 똑같아. 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같은 자격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2개를 만약에 뽑았다 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뽑고 이렇게 2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잖아. 맞냐? 그러면 뽑은 4개의 녹색 선분들이 같은 자격이죠. 왜? 걔네들이 다 사각형 입장에서 선분이잖아. 선분. 그럼 같은 자격이야. 선분을 이루고 있다는 같은 자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풀이는 이렇게 썼어요. 가로 4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럼 4 곱하기 3인데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2로 나온단 말이야. 세로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다음에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나누기 2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같이 벌어져야지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곱하기 없다. 중학교 때 풀이는 이거였어. 내신 교재 문제. 그럼 일로 와. 똑같아.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니까 도형이 만들어지려면 가로줄이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아니, 가로가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세로줄은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지. 그러면 5개 중에서 무조건 2개를 뽑고 6개 중에서 2개를 반드시 뽑아야 되겠지. 근데 애초에 자 내가 빠지진 않았지만 얘네들 다 평행구조란 말이야. 그럼 각각 2개씩 골라가지고 연결하면 무조건 평사 만들어지죠. 이해됐냐? 그래서 식은 고등번호로 쓰게 되면 가로줄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같이 뽑았으니까 곱하기 구조죠. 자,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50 나옵니다. 두 번째, 마름모를 찾아봐요. 자,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해줄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얘는 그냥 직사각형의 개수만 푸는 게 이거였고 정사각형의 개수 찾으세요.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풀었어요. 한 칸 곱하기 한 칸짜리 찾고 2칸 곱하기 2칸짜리 찾고 3칸 곱하기 3칸짜리 이렇게 찾아서 다 더했지. 기억나니? 그거랑 똑같아. 자, 그럼 얘는 마름모가 생길 수 있는 사이즈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한 칸짜리 이거 한 칸짜리 이거 마름모잖아. 알겠어요? 그럼 한 칸짜리 세게 되면은 무슨 논리야? 한 칸이 되려면 반드시 가로줄은 이웃한 두 성분을 골라야 되지. 그러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무조건 발생해야 돼. 이해됐냐? 그러면 가로줄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가지 사건밖에 없어. 그럼 가로줄의 경우의 수가 총 4개야. 그 다음에 세로줄은 이렇게 총 5가지 사건이 있지. 이웃한 거 뽑아야 돼. 4 곱하기 뭐야? 20. 그 다음에 가로 세로 2칸짜리 평사가 마름모가 만들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겨. 그럼 얘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하나 걸러서 다음 거 뽑아야 되죠. 맞냐? 그러면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가로줄 먼저 하자. 가로줄은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3가지 사건. 세로줄은 하나 걸러 하나 뽑아야 되는 거잖아. 2칸짜리가 돼야 되니까. 그럼 하나, 네. 둘, 셋, 4가지 중에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3 곱하기 4야. 중학교랑 똑같아. 야, 언제까지 돼? 가로, 세로 4칸짜리까지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3칸도 세. 쉽지? 어떻게 하면 돼? 하나 걸러서 이렇게 생긴 거 뽑아야 돼. 3칸짜리. 그럼 하나, 둘, 3개지. 언니, 가로 3개, 가로 3개, 세로는 하나, 둘밖에 없지. 그럼 3 곱하기 2지.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할게요.
자, 가로 세로 4칸짜리. 어떻게 돼? 가로는 한 개? 두 개. 두 개밖에 없죠? 세로는 하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거 각이 자, 이거 다 더하면 답이에요. 자, 됐습니까? 계산하면 자, 여기 써줄까? 22고 32, 38, 40이지? 그래서 답이 40이에요.